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념까지 이제 정립을 좀 했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두이노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두이노는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드 플랫폼이고요. 최근에는 뭐 초등학교부터 코딩 교육에 시작을 할 때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이게 그 비전공자도 누구나 조금만 배우면 가져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두이노 보드만 가지고 만족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많은 제어를 하거나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아두이노에서 벗어나서 그 외에 또 다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습득을 해서 사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 때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두이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AVR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많은 CPU들이 있지만 그 중에 AVR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VR의 기본을 하다 보니까 주로 AVR사에서 옛날에 AVR이죠. 옛날에 이제 아트멜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했던 그 플랫폼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AVR하고 PIC가 양대 산맥으로 서로 경쟁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PIC가 처음부터 많이 활용을 해왔고, 그 중에 중간에 이제 AVR이라는 게 탄생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PIC의 경쟁 상대로 나타난 게 이제 AVR이었고요. 이 PIC 같은 경우는 그 전에부터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를 하고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쪽에, 주로 자동차라든가 소형 제어 장치 쪽에는 거의 핵이었어요, 핵. 특히 여러분들 이제 리모컨 많이, 그 자동차 리모컨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 리모컨 안에 PIC 칩이 하나씩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수량을 가지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고 자동차의 제어들, 윈도우 도어락이라든가 뭐 이런 제어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쪽에 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 갔고요. 자동차 쪽은 주로 이제 프로세서가 한번 검증이 된 것만 쓰게 됩니다.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아주 민감하죠, 사실은. 그리고 전 세계 어디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자동차다 보니까 환경에 아주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픽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만족을 해서 꾸준히 사용을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시장이 PIC 위주로 많이 건너갔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치스사가 PIC 프로세서로 돈 벌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AVR이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약간 상대적인 그런 CPU 탄생을 했고요. 요건 이제 아트멜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탄생을 했었는데, 얘는 얘 나름대로의 그 시장을 확보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사용하는 방법이 좀 불편했거든요. PIC나 뭐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격도 좀 비싸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지우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좀 어려웠었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서 이제 얘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때 당시 아트멜이 기술이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가 얘들은 주였습니다. 원래는 메모리를 만들다가 이제 요 프로세서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메모리 기술을 탑재를 한 거죠.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탑재를 해서 CPU를 만들었는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PC에서 프로그램을 바로 여기 칩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인시스템 프로그램, ISP, 인시스템 프로그램 이렇게. 그래서 PC에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코드죠, 코드. 쉽게 하면 코드를 요 ISP 케이블을 통해서 AVR 칩에다가 직접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AVR 칩 속에 메모리가 있었거든요. 메모리. 그게 이제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예요. 플래시 메모리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죠. 그래서 그전에는 요 PIC나 이런 걸 쓸 때 칩 속에다 프로그램을 넣으려면 특수한 장비가 필요했었습니다. 롬 라이터라든가 뭐 이런 특수한 장비가 필요했었어요. 장비를 통해서만 집어넣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ISP라고 하는 개념의 시리얼 포트나 이제 프린터 포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저 칩 속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탄생을 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또 이쪽을 쓰게 됐죠. 왜냐면 쓰기 편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시장성을 이제 확보를 해갔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칩만 만든 게 아니고 AVR 시리즈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물론 요 시리즈도 그 이제 시리즈를 우리 이제 패밀리라고 합니다. 패밀리를 PIC 패밀리도 있었지만 AVR 패밀리도 똑같이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썼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아주 많이 쓰게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높아요. PIC보다는 가격이 얘가 좀 가격이 높고요. 그래서 가격은 좀 이제 넘겨야 할 그런 부분이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사용자의 편리성 부분에서 얘가 압승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용자들을 이제 계속 점점 확보를 해 가게 됐죠. 근데 요 PC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장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원래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사용자들이 너무 쓰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아두이노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뭐 특별히 이탈리아가 뭐 과연 이런 걸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머리를 잘 쓴 거죠. 사실은 요 AVR 칩에다가 보드를 하나 만들어서 칩을 넣고 보드를 만들어서 이 주변에 이제 IO 핀들, 입출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IO 핀들을 확 딱 고정을 합니다. IO 핀들을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PC하고 얘를 USB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기존의 ISP는 뭘로 했냐면 이제 프린터 포트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다가 이제 요 USB 포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것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안에다가 USB 드라이브 칩을 붙여서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요 PC 상에서의 소프트웨어,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시 수정을 해서 좀 편리하게 만들었죠. 이 소프트웨어는 요 보드에 맞게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보드가 벗어나면 얘들은 사용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자기들이 독자 개발한 거냐? 물론 독자 개발을 한 것도 있지만 주로 여기에 사용되는 거는 AVR GCC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AVR GCC는 온라인에서 GCC라는 용어를 가지고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GCC. 이 GCC는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룹에서 만드는 컴파일러고요. 얘가 AVR만 쓰는 건 아니고 리눅스용도 있고 윈도우용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OS 체계에서 어느 쪽에 쓸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어떻게 적용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GCC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VR용 GCC, ARM용 GCC, 이렇게 CPU마다 그 해당하는 GCC 컴파일러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윈도우 쪽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도 하고 리눅스 환경에서도 쓰게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GCC라고 하는 거는 일반화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파일러 할 때 GCC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도 이제 얘들이 AVR GCC, 즉 AVR을 사용할 수 있는 GCC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다가 자기들만의 에디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플러스 된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 에디터 프로그램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구조로 얘들이 이제 제공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스토리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 그냥 PC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 깔고 AVR에다 라이팅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들을 알죠. 그리고 이 방법도 제 나름도 개발을 한 게 또 있어요. 대중화는 못했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GCC나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방법을 이제 나름 만들었는데 요 AVR GCC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하드웨어를 쓰고 있는 입장에 그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잘 긁어주지 않았나, 그래서 전 세계에 확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시대에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기존에도 많이 이런 시스템들은 나왔거든요. 근데 시대에 잘 발맞춰서 잘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요 모듈화돼서 만들었던 게 압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개발자들은 요 보드를 다 설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보드, 조그만 나만의 보드, 그래서 제품 개발을 하고 이런 마인드가 좀 강했거든요. 근데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모듈화를 하자. 그리고 요거는 별 기술이 없으니까 이거는 다 공개해주자. 보드는 회로는 다 공개를 하자. 그래서 요 회로도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공개를 해줬습니다. 대신 이제 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자기들 걸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죠. 왜냐면 이게 있어야 이제 요거를 쉽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시장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이제 가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보드들을 이런 이제 만드는 기술들이 사실은 15년, 20년 전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요 오픈소스고 보드 그대로 수정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갖다가 만들어서 공급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 보드를 요 그 아두이노사에서 공급을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저가로 이 보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확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보드는 가격이 2만원대 이상 하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거는 뭐 5천원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가격대로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블랙홀처럼 중국 쪽에 이제 빨아들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요 보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붙는 이제 센서라던가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드들, 그죠? 모터라던가 모터 센스, 모터 제어 이런 것들이 다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 모듈을 합쳐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엄청나죠. 뭐 물량이 전 세계로 나가니까 이게 뭐 보통 수량이 아니겠죠. 그래서 조그마한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물량 공세로 공급을 하면서 요게 정착이 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 누군가가 기술이 가지고 있어도 요게 성공하기까지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 개념은 그냥 개념적인 걸 우리가 배울 때는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엔지니어 입장으로 쓰는 거는 아직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거는 이제 개선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세서를 배우는 거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전체 회로 설계하는 그 설계도에 대한 개념도 좀 배워야 한다. 그거를 다 요즘은 무시하죠. 이 모듈과 그 다음에 옆에 연결하는 센서라든가 제어보드 이것만 그냥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쓰는 개념으로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 효과가 교육적인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배운다 라고 하면 개념은 이걸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제품을 개발하고 뭔가 탄생을 할 때는 얘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펌웨어 개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요 아두이노의 보드의 회로 설계나 이런 걸 잘 알면 이것도 직접 우리가 제작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요 회로들을 수정을 해서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다 프로그램을 넣고 하는 거는 좀 개념을 배우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두이노의 이런 개념은 그 전에도 그대로 써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던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뭐 정 안되면 이 보드만 직접 설계하고 이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갖다 써도 돼요. 요거는 지금 현재도 공짜니까 현재 이 프로그램 쓰는 거는 공짜로 서비스에서 주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거는 요 소프트웨어 내부에 요 AVR GCC라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 GCC 사실은 요 소프트웨어가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에디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에디터용인 에디터 편집기입니다. 요 GCC에서 돌아갈 수 있는 GCC에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기 위한 에디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은 미리 얘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AVR GCC에서 쓰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안 쓰고 그냥 일반 GCC에서 쓰던 라이브러리만 가져다가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대로 갖다가 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GCC, AVR GCC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굳이 다른 데서 깔아서 이제 쓸 필요가 없어요. 주로 이제 AVR GCC나 이런 것들은 도스 형태, 예전에 이제 도스라고 하는 도스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제 개발하는 환경인데요.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좀 우리 윈도우 체계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편하죠, 사실은 작업하기가. 근데 그거를 윈도우의 에디터로 만들어서 쉽게 쓸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컴파일이라는
과정, 링크라는 과정, 이거를 하나로 다 뭉쳐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두이노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편하게 개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뭐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자, 그림은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요 아까 얘기했던 직접 ISP로 해서 프로그램 라이팅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배워놓고 시간이 돼서 이것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ISP로 해서 AVR에다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그런 과정도 배우고 그리고 그 넣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넣는지 이것도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소프트웨어에서 이쪽에다 프로그램을 넣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업로드라고 합니다. 업로드.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과정을 업로드. 예전에는 이제 다운로드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얘들이 이제 체계를 좀 바꿔놨죠. 정립을 해놨어요. 업로드. 이렇게 올린다. 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밑으로 내려보낸다. 다운로드라고 얘기를 썼는데, 업로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두이노에 대한, 그 흐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에서 좀 알아둘 건 뭐냐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밑에 초등학생도 이거를 산다고 했는데요. 그럼 초등학생이 요 C 언어로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또 아니고요. 이제 한 가지 또 개념을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이 PC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림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림 형태의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 프로그램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GUI라는 프로그램도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거는 밑에 AVR GCC가 돌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설명했던 C 언어를 컴파일을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기계 코드, 오브젝트 코드로 만들어내고 오브젝트 코드를 링크를 통해서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얘들 같은 경우는 C 언어로 하기도 하고 그림으로도 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걸 쓰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요걸 쓰던 이걸 쓰던 모두 아두이노 보드로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저 GUI로 해서 그림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라가면 이제 저 C 언어의 그 아두이노의 그 체계로 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순수하게 AVR GCC와 같이 C 언어로 개발을 하는 과정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GCC, AVR GCC로 개발하는 방법, 다운로딩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터 포트를 통해서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라이팅하는 그런 체계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아두이노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디 사이트에 있느냐? 요 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arduino.cc 라는 사이트에 가면 있고요. 여기다가 arduino.cc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아주 체계화가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구글에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한국어로 또 이제 번역이 돼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건 번역이 안 되고요.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런 식으로 쭉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하드웨어 파트가 있고 소프트웨어 파트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파트에 가면 이런 식으로 서머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 레벨, 입문자 레벨이죠. 그 다음에 인핸스드 픽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약간 경험자들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그런 보드로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모듈을 해놓고요. 또 에듀케이션 타입으로도 또 해놔요. 근데 뭐 이 정품보다는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제품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걸 다 갖다 쓰는 추세고요. 이런 이제 특수한 보드들은 이제 꼭 필요하면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얘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쓰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갖다 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죠. 사실은 이런 걸 직접 다 설계해서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모디파이 해서 소켓 타입, 소켓으로 해서 외부로 뽑아서 쓸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요 아두이노 우노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그 다음에 아두이노 마이크로, 그 다음에 아두이노 나노, 아두이노 나노 엔트리, 그 다음에 애답터 소켓, 요거 나노 소켓, 요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보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드들을 활용을 해서 적용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키트를 나오는데 여기 좀 비싸요. 비싸서 정품보다는 사실 가품, 그 모조품, 뭐 중국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쓰고 있는 거를 사다 쓰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기본 설명하고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